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화학 반응의 법칙, 이번 시간 화학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양은 물질의 양과 관련된 법칙, 이게 무엇이냐, 그죠?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양과 관련된 법칙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석유 시추선이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사진으로. 육지로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속에서 금속을 영접할 때, 물속에서 금속을 영접할 때는 아세틸린과 산소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용접한다 이 말이죠. 수리한다 이 말이에요. 아세틸렌과 산소 중 한 물질이 부족해지면 더 이상 용접을 할 수 없으므로 두 물질의 양을 고려해서 잠수할 때 가져갈 물질의 양을 계산한다.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느냐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 비례적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물질들의 양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걸 한번 적어봐라 그랬는데, 써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써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무엇이 있는지, 반응하는 물질들의 양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물질들의 양과 관련해서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이렇게 써보며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보고 선생님에게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 물질이 변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아. 자, 물질이 변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건지, 여기 블록 하나 나와 있는데, 학습 목표가 뭐냐? 질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해요. 자, 그러면 개념 영상 한번 볼까요? 작은 플라스틱 병에 물을 넣어 질량을 측정한 다음 물을 완전히 얼린 후 다시 질량을 측정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상태가 변하는 건데, 그죠? 물이 액체고 얼리면, 그렇죠, 고체죠? 상태가 변했는데도 질량이 변화가 없다. 물론 이 고체인 경우는 이 표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증기들이 와서 달라붙으면 질량이 늘어나니까 잘 닦아줘야 되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 설탕을 물에 넣은 채로 질량을 측정한 다음 설탕을 완전히 녹인 후 다시 질량을 측정해도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상태 변화, 용해 등과 같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물리 변화에서 질량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물질이 화학 변화할 때 질량은 어떨지 살펴볼까요?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어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섞기 전 수용액 속에 녹아있었던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결합하여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수용액 속에 이온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탄산 칼슘 앙금, 흰색으로 이렇게 앙금이 생성돼서 뿌옇게 보인다는 거죠. 즉,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물질의 전체의 질량은 보존됩니다. 이처럼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며, 자,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의 반응 물질의 총 질량의 합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의 합이 항상 같다는 거죠. 이는 라부아지에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연소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종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고 재가 남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한 산소의 질량과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모두 고려하면 반응 전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보존됩니다.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이 생성됩니다. 이때 산화철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한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반응 전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보존됩니다. 자, 기체가 돼 있는 것들을 고려하면 전부 어떻습니까?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생각 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험하기 전에. 122개의 블록으로 공룡을 만들어봤어. 멋지지? 난 공룡을 만들었던 똑같은 블록 122개로 빌딩을 만들어봤지. 자, 공룡과 빌딩. 이 개수는 똑같은데, 그렇죠. 물질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질량은 보존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 물질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블록으로 형상화시킨 거죠. 종류와 개수가 같은 장난감. 자, 종류와 개수인데 블록인데 우리가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면 질량은 항상 같겠죠. 그렇죠? 그 생각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질량이 같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험 영상에서 봤던 거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물을 응고시키는 거 생각했었죠. 그죠? 플라스틱병 표면의 물기를 제거했어. 플라스틱에 물기가 묻겠죠. 예,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그렇게 다 처리한 다음에 보면 질량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설탕을 용해시켰을 때 설탕이 싹 녹았는데 여전히 질량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변화에서의 그 질량 보존에 관한 얘기가 지금 이 그림으로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에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간격이 이 정도 액체니까 그나마 좀 빼곡히 있는 것 같이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런데 얘가 응고가 돼서 완벽하게 응고죠. 고체가 되면은 더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습으로 되어진다. 그렇죠? 그렇지만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느냐? 분자의 배열, 간격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원자의 종류 개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분자 자체는 변하지만 분자의 별만 변해. 약간 간격도 변하고, 그러나 물질의 성질과 질량이 변하지 않아. 알겠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태우면 산소와 결합하겠죠. 연소시키면. 그러면 얘들이 배열이 달라져 있어. 원자 배열이 달라져 있어. 그러나 개수를 보면 마그네슘 4개, 마그네슘 4개. 그렇죠? 산소는 여기가 분자로 돼 있고 이거는 따로따로 결합되는 산화마그네슘 형태가 돼 있지만 변함이 없어요. 화학 반응에서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질량이 보존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개념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 수용액의 반응이에요. 이건 앙금 생성 반응이다. 앙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얘들이 들러붙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물질로 나타나는 걸 앙금, 침전된 물질, 앙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는 거냐? 그렇죠. 앙금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보통 앙금 생성 뭔가 만들어지잖아.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질량이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화학 반응에서. 그렇죠? 자, 요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둘이 잘 결합을 해서 그죠? 질량을 결합해서 탄산 칼슘이 만들어지는 걸 앙금이 보는 걸 우리가 실험할 텐데 그 전에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고 하나의 용액을 완벽하게 한 병에다 넣고 어떻다는 거야? 다시 질량을 둘 다 측정해 보는 거죠. 이쪽에 앙금이 생성됐어요. 그러면 앙금이 생성됐다고 하면 뭔가 만들어졌으니까 질량이 달라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지금 선생님 잠깐 전화를 받느라고 자 멈췄다가 다시 가요. 자, 그럼 탐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금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 탄산나트륨 수용액, 10% 염화칼슘 수용액, 유리병, 눈금 실린더, 전자저울,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한 유리병에는 10%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20ml 정도 넣고 나머지 유리병에는 10% 염화칼슘 수용액을 20ml 정도 넣은 다음 마개를 닫습니다. 전자저울에 0점을 맞춘 다음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담긴 두 유리병을 전자저울에 모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반응 전 질량을 측정한 두 유리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개를 열어 두 수용액을 섞습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섞인 수용액에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마개를 닫은 두 유리병을 전자저울에 모두 올려놓고 질량을 다시 측정합니다. 자, 모두가 165.3g이죠?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반응 전에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측정한 질량은 165.3g이고 앙금이 생긴 후 측정한 질량도 165.3g으로 같습니다. 즉,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보존됩니다. 자, 화학 변화인데 화학 반응에서도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보존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 자, 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탄산나트륨이 Na2CO3야. 염화칼슘은 CaCl2. 그런데 탄산칼슘이 만들어졌어. 흰색 앙금이 생성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탄산칼슘. 요 놈이 하얀 색깔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액체를 섞었는데 이놈이 고체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상태가 변했어. 그리고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 앙금이 생성됐으면 더 묵직해서 무거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질량을 측정해 봤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앙금이 생성된 반응 그렇다 하더라도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 그래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면 아무리 앙금 생성 반응이라 하더라도 질량은 보존된다. 그러니까 화학 변화에서도 질량이 보존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이 보존되는구나. 정리를 해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첫 번째, 탄산나트륨 소용액과 염화칼슘 소용액을 섞으면 어떤 변화? 흰색 앙금이 생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흰색 앙금이 생겼다. 이 흰색 앙금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탄산칼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용액을 섞은 후 질량을 비교해보자. 비교해보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 자, 해석해 봅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견주어 보는 거야.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찾아서 밝히는 행위야. 여기에서 탄산나트륨 소용액과 염화칼슘 소용액을 섞기 전에 질량과 두 소용액을 섞어서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을 때 질량을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같더라. 이런 얘기죠. 같다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네, 질량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서 질량이 같음을 본 거예요. 그렇죠? 질량이 보존됨을 봤다.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식이에요.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섞었더니 탄산칼슘이 생겼다. CaCO3. 탄산칼슘은 흰색 앙금이에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뭐예요? 염화나트륨은 이건 이온 상태로 존재해서 투명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이 탄산칼슘이 뭐다? 앙금이 생겼다. 흰색 앙금 뭐라고 표시할까요? 노릇끼리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이 앙금이 생성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화학 구조식을 써놨네요. 여기 보니까 CO3 이온이 있어요. CO3 E- 이온이 Na 플러스 이온이 양쪽에 들러붙어서 탄산나트륨이 되어 있었고, 염화칼슘은 칼슘 이가 이온에서 E 플러스 이온이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이 염화 이온이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었는데, 요놈들이 이렇게 구조가 구성이 됐다가 마치 블록을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요런 블록으로 요런 장난감, 요런 블록으로 요런 장난감 만들었는데, 걔들을 결합시켜서 반응시켰더니 요러한 구조물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CaE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 결합해서 자기들끼리 탄산칼슘이 되고, NaCl 얘들은 어때요? 따로따로 이온이 돼서 이렇게 놓여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응전을 살펴보자 앙금이 이거야. 생겼다고 해서 질량이 커지는 것은 아니야. 자, 나트륨 원자가 원래 여기 양쪽에 2개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2개 있다는 거야. 변함이 없었어. 그 다음에 탄소는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를 보면 산소는 어디 있어? 여기 555 여기 있잖아. 3개 있잖아. 근데 여기도 555 3개 있잖아. 변함이 없어요. 개수가. 칼슘은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있네. 여기. 그러니까 칼슘도 변화가 없고, 요 염소 이온으로 양쪽에 염소 원자 2개 있습니다. 반응 후에도 이쪽에 2개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어떻다? 같다. 이거 원자의 종류 개수 같으면 질량은 보존된다. 이게 유명한 질량 보존 법칙이야. 알겠죠?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라부아지에의 다양한 반응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항상 같더라.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원래 이제 라부아지에가 공기가 들어있는 밀폐용기에 수은을 넣어요. 그리고 가열하면 이제 산화수은이 돼. 산화수은. 이게 수은을 태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우면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수은이 돼. 질량이 묵직해지겠죠. 그런데 이 산화수은을 다시 작은 이제 유리관에 넣어. 이렇게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쪽에다 가열을 하면 산화수은이 분해돼. 열을 가해서 열을 줘야 분해되니까 얘는 흡열 반응이 되겠죠. 사실은 에너지가 받아져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열을 줬더니 얘가 분해가 되는데, 다시 얘가 뭐로 분해가 되겠어? 결합할 때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분해할 때 산소화 해야 되잖아. 결혼은 산소화했는데 이온은 수소하고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산화수은이 다시 분해돼서 기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분해되니까 수은하고 산소로 여기 뽀글뽀글 뭔가 올라오겠죠. 이게 수은하고 산소의 질량을 다시 이제 측정해 본 거야. 다시 생성된 수은과 산소 질량 측정했더니 그 질량의 합이 처음 사용한 산화수은의 질량과 같음을 라부아지에가 밝혀낸 거야.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함을 라부아지에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앙금 생성 반응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앙금 생성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원을 하면 뭐가 되나? 염화원이 생성돼. 염화원도 앙금이야. 앙금. 그래서 반응 전에 반응 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수를 보면 똑같더라. 개수를 보면. 또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과 칼륨이 있어. 질산납을 이렇게 써. PbNO3E. 왜냐하면 Pb가 E 플러스니까 NO3는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2개. 그래서 이거 쓰는 거 PbNO3 2 EKI. 그럼 얘들이 하는데, 앙금이 생성되는 거면 납과 아이오딘이 만나면 아이오딘과 납이 되면서 노란색 앙금이 돼. 앙금. 아까 염화원은 흰색 앙금이야. 그래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돼. 그런데 앙금이 생성됐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느냐? 변하지가 않아. 반응 전의 원소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 질량이 보존되겠죠. 다양한 앙금 반응에서도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됐다면, 이제는 연소 반응, 산소와 결합하는 거. 우리가 라부아지 아까 생각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입자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의 의견. 종이를 태우면 재만 남아서 질량이 줄어드니까 강철 솜을 태워도 질량이 줄어들 거야. 자, 강철 솜을 태워도 종이와 다르게 강철 솜은 타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는 강철 솜을 태우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서 질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어떤 친구의 생각이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자, 연소 반응에서 세 친구들이 의견을 냈어요. 물론 자기 의견이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낸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내 생각 또 친구 생각을 적어서 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의사소통하기니까 의사소통하기 아까 얘기했었죠. 다양한 상황에 발음이 꼬이네.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나 상징,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 여기에서는 종이를 연소시킬 때 질량 변화와 강철솜을 연소시킬 때 질량 변화에 대한 친구들과 한번 토의를 해보는 거예요. 야, 이 차를 태우면 어떻게 되지?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할 거야. 대부분 학생들은 종이를 태우면 가벼워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근데 강철솜은 타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친구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타니까. 그런데 강철솜의 색깔이 변해. 까맣게. 미안하지만 이 친구 글로벌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강철솜을 태우면 산소와 만나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서 질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 친구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쌤 생각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강철솜을 연소시키기 전과 연소시킨 후에 상황을 입자 모양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 토의해보자. 이 산소가 철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철의 입장에서는 산소와 결합하니까 얘는 더 질량이 더 나가고 산소는 줄어드니까 얘들은 줄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전에는 산소가 결합하기 전에는 여기 질량이 측정이 됐을 거고 산소와 결합된 질량 측정해 보면 이게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질량을 무겁다 표현하니까 이상하네. 질량이 더 커질 것 같죠. 그러나 산소까지도 고려한다면 어떨까? 산소까지. 응? 그림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면 질량은 보존될 거다. 만약에 반응한 산소의 질량까지 고려한다면 그렇죠. 물질 전체 질량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연소 반응. 연소는 태운다는 거잖아요. 종이를 태우면은 탄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산소와 결합해서. 물도 만들어져. H2. 그러면 종이가 원래 이제 그 탄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탄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럼 얘들 셋 다 더하면 원래 질량과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죠? 공기 중으로 흩어진 것들 다 갖다 모으면 반응 전의 질량은 똑같다. 강철솜을 연소시켜도 마찬가지죠.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반응 전의 질량은 보존된다. 자, 그러면 연소 전에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연소 전에 산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소에는 이렇게 되잖아. 얘들이 어디 못 날아가게 하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그렇죠? 이게 연소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소에 이게 닫힌 개라고 아까 닫힌 개? 닫혀 있다면 이게 개가 닫힌 개와 열린 개가 좀 심화학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래. 임의로 규정해. 폐 공간이야. 폐 공간. 그 주위는 서라운딩이라고 주위라고 그래. 주위는 개를 둘러싼 모든 것이므로 25도씨 일기압과 같은 화학 반응의 조건은 주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개와 주위는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관계다.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가능한 개를 열린 개. 만약에 물질 교환이 불가능하면 닫힌 개야. 그럼 요 잠깐 닫고요. 여기서 이게 딱 갇혀 있다면 닫힌 개가 되겠죠. 닫힌 개에서 고려한다면 그렇죠. 여기서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한다는 얘기는 산소가 날아가지 않고 어디로 못 날아가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닫힌 개에서 고려한다면 질량이 보존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연소 전에 이렇게 됐는데 연소 후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산화철 보세요.
산소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산소가 이 안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요것까지 고려한다면 동일한 질량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점검하기 확인해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은데 이를 땡땡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 쓰시면 돼요. 질량 보존 법칙 선생님 써볼까요? 질량 보존. 안 써지네. 질량 보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많이 설명했어. 뭐와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지. 원소의 종류, 원자의 종류와 뭐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오, 얘는 뭐야? 이렇게 되겠어요. 마우스가 좀 선생님이 서투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삼각 플라스크에 달걀 껍데기 넣으면 이게 탄산칼슘, 식초, 아세트산. 자, 이게 얘들이 기체가 발생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뭐예요? 그 기체 질량까지 고려한 거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 탄산칼슘이고 아세트산이 반응을 해요. 사실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보존된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와,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점검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보충 문제가 있네요. 보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자, 우리 한번 사실은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거 선생님이 새로운 창을 열었네요. 그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 뭐였더라? 자,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N2 질소죠. 그 다음에 H2 수소죠. 질소와 뭐가 만나서? 수소가 만나서 뭐 만들어? 암모니아를 만든대. 암모니아는 NH3야. 자, 썼죠? 이게 암모니아야. 선생님 글씨가 잘 써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반응식에서는 덧셈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개수를 맞춰줘야 돼. 뭘 맞춰줘야 돼? 개수를 맞춰줘야 돼. 한번 개수 맞춰보자. 질소가 여기는 1개 있어. 여긴 2개 있어. 여기 2개로 맞춰줘야 돼. 그렇지? 질소 개수 맞췄어. 끝났어. 이거 질소 개수 끝났어. 그럼 수소 개수 맞춰줘야 돼. 여기 3개짜리 묶음이 2개 있으니까 6개야. 그럼 2개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수소 묶음 다 맞췄어. 수소 원자 개수.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건 사실은 1과 같은 존재야. 1, 3, 2, 1대 3대 2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질소 원자의 질량량, 질소 한 개가 14야. 14. 수소는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14가 2개면 28이 결합하고 1이 2개가 3개, 그러니까 6이 결합해. 그렇죠? 1자리가 6개 있잖아. 2개면 2고 2가 3이면 6이잖아. 그럼 요거는 NH3니까 14와 이거는 3이 되는 거야. 14 더하기 3 17이 되죠. 그런가요? 17이 되죠. 2개 있으니까 애들이 뭐가 되냐? 34가 되는 거야. 뭐 이거 질량 변함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소 3g과 질소 14g이요. 14와 3이네요. 뭐 그냥 그대로 17이라고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17. 여러분 여기 선생님 날려갔어요. 17로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날라갔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17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디지털 교과서로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